피고발인 유동규는 유튜브를 통해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헌법재판관들과 야당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사상교육을 시켰다. 두 번째,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음란물이 많은 카페에서 음란물을 시청했다. 세 번째, 이재명 대표가 은행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관위를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등입니다. 지금 유동규와 이른바 극우 매국 이런 집단들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끊임없는 거짓말을 유포하고 거짓된 선동으로 제2의 내란 국헌문란을 일으키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국회의원 김문수입니다. 오늘 저는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가 추진하는 유동규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피고발인 유동규는 유튜브를 통해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헌법재판관들과 야당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허위 사실을 보면 첫 번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사상교육을 시켰다. 두 번째,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음란물이 많은 카페에서 음란물을 시청했다. 세 번째, 이재명 대표가 은행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관위를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등입니다. 이런 가짜뉴스는 개인 비방에 그치지 않습니다. 윤석열 내란 책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유동규와 같은 가짜뉴스 유포자들이 유튜브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정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짜뉴스 범죄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저는 2월 19일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참석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동현 상임대표입니다. 이승훈 공동대표입니다. 고북원 공동대표입니다. 김기영 고문입니다. 그리고 네네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자회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저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은 오늘 정치검찰의 진술자판기 극우 유튜브 유동규를 헌법재판관 및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100일 정도가 지났지만 아직 내란은 진행 중이며 내란 세력들은 법원을 상대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 계속해서 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숙의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종결되고 파면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내란 동조 세력 및 극우 지지자들의 내란 선전, 선동 및 가짜뉴스 유포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법원은 국민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내란 숙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였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정치 검찰들은 마땅히 제기해야 할 법에서 규정한 절차인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내란 숙의 윤석열을 석방하여 다시 관저로 돌아가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발생시켰습니다. 12.3 내란 및 1.19 법원 폭동 사건으로 충격과 공포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내란 수괴가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오면서 극우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들어올리며 인사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며 충격과 분노에 빠지는 상황까지 만든 것입니다. 정치검찰의 제19 감사기, 내란 세력 감사기 등의 불법적인 행태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정치검찰의 행태에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총장 심우정 사퇴 및 정치검찰 해체를 외치며 정치검찰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정치검찰의 진술 자판기 극우 유튜버인 유동규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동규 TV를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극우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가짜 뉴스를 유포하면서 슈퍼챗으로 수익을 얻는 등의 불법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유동규가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몸이 좋지 않아 증언을 계속할 수 없다고 퇴정한 후 바로 정광훈이 주최한 극우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강진으로 달려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슈퍼챗을 챙기는 등 사법부를 농락한 자입니다. 특히 유동규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이 사상교육을 시켰던 자들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은행장들이 모인 곳에 가서 선관위를 건들면 가만 안 둘 것이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민노총 지부에 75억 원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런 허위 사실을 계속해서 유포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는 문영배가 음란물이 많은 카페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묻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모른 척했다. 음란물이 많은 카페에서 문영배가 음란문을 시청했다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널리 허위 사실을 계속해서 유포하였습니다. 유동규는 피해자 마은혁과 정계선이 사상교육을 시켰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고 유동규는 북한과 연관 있는 사상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종북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심기 위해 거짓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유동규의 이러한 주장은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허무맹랑한 사실을 소문으로 퍼뜨리는 악의적인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유동규는 이재명 대표가 은행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선관위를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내용의 방송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2025년 1월 20일 6대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그러한 언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유동규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노총에 72억 원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일할 당시 민주노총이 경기도 소유의 건물을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72억 원을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비단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로 일했던 경기도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행위를 관행처럼 해오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규는 마치 이재명 대표만 유독 부당하게 민주노총을 지원하였다는 인상을 주며 이재명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민주노총이 간첩질을 하는 조직이고 그러한 조직에 이재명 대표가 수십억 돈을 대줬다는 말을 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에게 간첩 이미지를 덧입히려는 시도를 한 악질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유동규는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최초 문영배 재판관에 대한 허위 사실로 유포되었던 문영배가 음란한 사진에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합성된 사진으로 사실무근임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사진은 문영배 재판관이 끝말잇기 게시판에 글을 남긴 것을 마치 음란 사진 밑에 댓글을 남긴 것처럼 합성한 사진이었습니다. 유동규는 지속적으로 판사방, 헌법재판소방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문영배 재판관에게 N번방 이미지를 더 씌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악질적인 행위이고 문영배 재판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유동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시점은 내란 숙의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로 탄핵 소추되고 탄핵 심판이 한창 진행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정치권의 대립이 점차 국민들의 대립으로 번져나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유동규의 거짓 선동은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들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향후 허위 사실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면 물론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심판 결과를 폄훼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공격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SNS를 활용한 메시지 전파의 광범위성에 비춰보면 유동규의 허위 사실 공표 재상은 빙상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에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허위 사실들의 생산자와 유통자 등 그 전후 관계 가담자 전부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모임의 공동대표 이승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는 국가적인 참사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 위험 요소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에 석방되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위기입니다. 지금은 국민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에 대해서 규탄하고 빨리 탄핵되어야 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저희들이 집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 취소는 변호사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을 경우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굉장히 높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 권력자의 지위에서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빨리 신속하게 구속되어야 되는데 지금 밖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위험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란다 원칙이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란다 원칙은 과거 미국에서 강간죄를 범한 범죄자에게 적용된 건데요. 아무리 범죄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로서 무수히 많은 변호사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호사가 많은 상황에서도 이 사람에게 이런 혜택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제까지 수십 년간 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 날짜로 계산했었습니다.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검찰총장이 법원의 판결에 바로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그 보훈의 행사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바로 석방해 준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검찰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구속 취소 사건은 검찰과 공수처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낸 정말 합작품이고 이 합작품은 대국가적 참사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만약에 내란 특검이 됐다라고 한다면 수사권 문제가 문제될 수 없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할 필요도 없고 경찰에서 수사할 필요도 없고 검찰에서 수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특검을 거부했겠습니까? 결국 구멍을 파기 위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이 인정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공소 기각되기 위한 전략적인 의도였습니다. 그 의도를 국민의힘이 적극 협조했고 공수처는 왜 수사도 못하면서 수사 역량이 부족하면서 수사를 가지고 가려고 한 것입니까? 차라리 경찰의 사건을 놔뒀다라고 한다면 경찰이 수사해서 검사가 기소했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하고 사퇴해야 됩니다. 그리고 즉시 항고 포기를 한 검찰총장도 사퇴해야 됩니다. 분명히 법원에서는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대법원에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그리고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날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 검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 판결을 맡겨서 대법원 판결을 받고 만약에 약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했을 경우 석방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같이 석방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만 석방시키고 이걸 대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 포기해버립니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작품이었을 뿐, 특혜였을 뿐 결코 국민을 위한 선택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바로 오늘부터 우리 민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이 광화문에 그리고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집회를 개시할 겁니다. 그구들만 결집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를 믿고 검찰을 믿고 국가기관을 믿었던 국민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결집이 아닌 역결집으로 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이뤄낼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집행위원장 고부건 변호사입니다. 오늘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가 유동규에 대해서 고발을 하기로 했는데요. 유동규의 발언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허위 발언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유동규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유동규의 허위 발언 내용은 크게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발언 부분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발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사상교육을 받았다거나 음란물을 시청했다라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입니다. 유동규를 일벌백계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발언 부분도 터무니없는 허위 발언입니다. 민주노총에 70억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라거나 선관위를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발언입니다. 모두 다 허위 발언입니다. 최근에 극우 세력에서 민주 세력에게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우고 있는데요. 일련의 흐름이 있습니다. 최근에 종북 세력으로 매도하는 흐름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 발언은 연결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노총에 70억을 지급했다라는 그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선노동당의 남한 출장소이냐, 이재명 대표에게 북한의 지령을 받지 말고 응답하라라는 식의 논평을 내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에 대해서 70억을 지급했다라는 것도 이재명 대표에게 그리고 민주 세력에게 종북 세력의 이미지를 덧붙여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형을 형성하려는 매우 잘못된 시도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에서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히 감시할 것을 말씀드릴 것이며, 오늘 유동규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수사당국은 유동규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유동규는 재판부에 몸이 아프다고 재판을 더 할 수 없다고 해놓고 뻔뻔히 극우 집회에 참석한 매우 악질적인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전 청와대 부대변인 임세은입니다. 12.3 계엄 사태 이후로 매우 조그라들었고 자신들도 초라했던, 당연하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계엄을 선포했으니까요. 그랬던 극우 일부 세력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거짓 선동으로 내란, 그리고 제2의 내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과 내란 속의 윤석열과 이른바 극우 카르텔이라고 하는 이 자들이 그런 거짓 선동과 내란 선동으로 계속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 이게 과연 맞냐 하는 의구심도 품고 있는데요. 거짓말을 충분히 큰 소리로 말하면 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결국 믿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내란 수괴와 그를 추종하는 일부 극우 매국 좀비 세력들입니다. 네, 전쟁과 같은 집단 학살은 끔찍한 그런 일은 불복종 때문이 아니라 복종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괴벨스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다행히 그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이른바 참 군인들과 그다음에 일부 공권력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이 불행한 계엄이 국가의 파국으로 막았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번 12.3 계엄 사태가요. 그리고 그런 한복판에 이 거짓 선동과 그리고 내란 선동을 일으키고 있는 극우 좀비 매국 세력의 또 그 끄트머리에는 거짓말로 남발하고 있는 이 유동규라는 자가 있습니다.
또 선전은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대상을 공격 매개물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유동규와 이른바 극우 매국 이런 집단들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끊임없는 거짓말을 유포하고 거짓된 선동으로 제2의 내란 국헌 문란을 일으키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불행한 일이고 만약에 이런 일들이 실행된다면 국가적인 위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부당한 명령 혹은 부당한 선전선동으로 서부법원 법원이 침탈됐던 행위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여당 국민의힘이라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부셔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들로 이런 극우 매국 집단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중심에도 거짓말쟁이 유동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유동규는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대상을 이재명 대표로 지적하고 끊임없는 거짓말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탁을 두 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인데요. 유동규에 대한 거짓 선동 그리고 명예훼손 이런 행위에 대해서 엄벌을 처해 주시기를 사법당국에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언론인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유동규는 거짓말을 일삼고 있고 이른바 매국 좀비를 따르고 있는 그러한 자들의 코인팔이를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냥 거짓말쟁이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이 자의 말을 뭔가 대단한 말처럼 언론에 실어주는 것이야말로 이른바 전파 낭비, 지면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자의 말은 그냥 한마디로 흘러들여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거짓말을 굳이 이 귀한 언론 전파와 이런 지면에 실지 않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고문을 맡고 있는 김기영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이거는 단순히 이재명 대표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서서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의사 형성을 왜곡하는 굉장히 질이 나쁜 범죄 행위입니다. 반드시 이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사법당국의 강한 처벌이 기대됩니다. 고맙습니다.